최근 서울시 교육청에서 우리 대학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님 직접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 오랜 고질적인 문제였다고 끊임없이 거론됐던 대학의 서열 문제, 이걸 좀 근본적으로 바꿔보자, 이런 문제의식이신 거죠? 대학 입시가 블랙홀입니다. 모든 걸 다 빨아들여서 부동산도 다 정상화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사교육에 또 과잉이 있고 그래서 부동산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교육하고 또 부동산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결국은 대학의 학벌 체제라고 할까요? 대학의 서열화, 이 부분이 완화되지 않으면,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이제 보통 요즘 인기가 많은 김누리 교수나 서울대 10개 만들기 책자를 낸 김종령 경희대 교수나 등등 같이 함께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은 제가 정치권에서 나온 걸 들은 것만 해도 한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서울대를 없애버리자라는 식의 그런 문구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제안하신 내용을 보니까 거점 국립대학을 10개를 만들고 공동학위제를 시행하자. 요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서울대 폐지론이다 이런 얘기도 있을 때 그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서울대를 10개 만들자. 요런 제안일 수 있고요. 한 줄로 표현하자면. 슬로건으로 치면 그렇게 되고, 이제 거점 국립대학이 10개가 있습니다.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이렇게 쭉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학들을 묶어서 일종의 통합 국립대학 내지는 대학 통합 네트워크라고 그러나 통합 네트워크. 거점 국립대학의 통합 네트워크를 만들자. 공동학위제라는 건 그게 이제 공동학위제라는 걸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어디서 학위를 받던 동동학위 대학하자.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공동입학, 공동학위제까지 갈 수 있겠는데 출발은 공동학위제로 출발을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프랑스에서 소르본 대학을 통합해가지고 파리 몇 대학이라고 부르고 이런 식의 통합하고 비슷한 개념이네요. 그렇죠. 68년 그 혁명 이후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프랑스 대학의 이제 파리 대학의 모델이 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통합 네트워크라고 할까요? 통합 대학 모델이 있고요. 이름을 다 없애버리고 제1대학, 제2대학. 제1대학, 제2대학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대학은 자기 특성이 있고 그 중에서도 또 통상 많이 선호되는 이런 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학 서열을 그렇게 수평적 다양화 체제로 바꾸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꼭 이거에 맞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이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이 약간 그 학생들이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는 대학은 UC 대학이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대학이죠. 이게 버클리라든가 우리 그 LA에 있는 UCLA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고 또 이제 거기는 그러면 어떤 점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그 아래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는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한 학생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립대학과 이렇게 유시대학까지를 순환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있는데 우리는 대학 입시 한 번으로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죠. 공동학위제 비슷한 거네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도 같이 듣고 학점 인정을 하고, 저희는 이제 6개월 정도는 만일에 이제 통합국립대학의 틀에서는 학생들이 순환하고 교수도 순환하고, 또 요즘은 이제 인터넷 강의가 충분하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공유대학 모델입니다. 왜 한국이 교육지옥이냐 했을 때 교육 병목 체제 또는 교육 독점 체제 때문에 그렇다. 이건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학 병목, 그러니까 명문대학의 집중 정도죠.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국처럼 독점화되어 있는 나라가 있고, 미국처럼 다원화되어 있는 나라가 있고, 유럽처럼 평준화되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병목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러니까 공간 병목, 한국은 서울의 모든 명문대들이, 종합대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다음 시험 병목, 흔히 선진국들은
절대평가를 하지만 한국은 상대평가를 합니다. 줄세기 교육이죠. 그래서 시험 경목이 생기고 배급 경목이 있는데 이건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사교육비 뭐 세계 1위, 대학 등록금은 세계 7위인가 그렇습니다. 둘을 합치면 거의 세계 최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 경목,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한 학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합쳐져서 한국을 교육지옥으로 만들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데 독일 대학 체제가 왜 탁월하고 평준화되었느냐. 첫 번째, 버튼 클락이라는 미국 대학 사회학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버클리 사회학과 교수셨습니다. 그래서 900년 대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혁명이 1810년 독일 대학의 개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대학들이 상류층 교육이라든지 성직자 양성이라는 지위 권력으로 작동했어요. 근데 1810년 훔볼트주의에 입각해서 대학이 연구를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된다 해서 1810년에 독일 대학들이 지위 권력에서 창조 권력, 즉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독일은 당시에 39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전역에 대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독일 대학이 글로벌 헤게모니를 가지게 됩니다. 미국 학생들도 10,000명 정도가 독일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학문을 할 수 있는 곳은 독일밖에 없다. 이런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당시에는 미국 대학들, 뭐 하버드, 예일을 비롯해서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사실. 미국 대학들도 나중에는 도저히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래서 독일 대학 체제를 나중에 따르게 돼요. 1870년에 독일이 통일되었다고 그랬죠. 각 소국마다 각자의 서울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지만 각 주마다 서울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상으로 비유를 하자면 각 도마다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도, 강원도 이런데 서울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준화 체제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정치적, 역사적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정확하게 독일 체제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만들어서 다원화 체제를 만들자라는 말입니다.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왜 캘리포니아 대학이냐? 예전에는 파리 대학을 모델로 이제 흔히 했습니다. 68혁명 이후에 파리 대학들이 1대학부터 13대학까지 평준화되었죠. 이 모델을 했는데 사실 많은 비판자들이 그랑제꼴이 있다 이런 이제 비판을 했죠.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대학들을 없애버렸어요. 지휘 권력을 민주화시켜야 된다고 해서. 근데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특히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 정예의 엔지니어들을 만든 대학이 그랑제꼴입니다. 나중에 이제 19세기 후반에 가면 대학들도 다시 살아나는데 그래서 대단히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엘리트 대학들입니다. 그랑제꼴은 소규모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리 대학 체제를 포기하고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를 만드는데 왜냐하면 그렇죠. 아이비리그나 중부 대학보다 200년 이상 뒤떨어졌어요. 근데 1960년에 10개의 연구 중심 대학들을 만들어서 창조 권력으로서 이렇게 기능하게 됩니다. 굉장히 연구 중심 대학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새로운 지식, IT 혁명이라든지 BT 혁명이 캘리포니아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스탠포드나 버클리가 이전에 지휘 권력으로서 명성이 있었던 게 아니라 창조 권력으로서 지위를 획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탠포드나 버클리도 지방 무명되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약 25년간의 어떤 세계 최고의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후발주자였지만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하지만 10개의 좋은 대학들을 전국에 만들었습니다. 거꾸로 퍼져 있죠. 그래서
사골성뿐만 아니라 민주성, 공공성, 기회의 접근을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많은 교육학자들, 대학 전문가들이 이제까지 만들어진 최고의 대학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10개 대학에는 12.5%가 이제 입학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편입생을 한 6%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개 대학에 들어가는 퍼센테이지는 한 18%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카이는 2%, 서울대는 한 0.7%가 되죠. 10개의 고속도로를 만들어주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핵심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방대가 서울대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칼텍이라는 대학도 MIT를 모델로 지방 무명대였는데 10년간 투자를 해서 세계적인 명문이 됐고, 스탠퍼드도 지방 무명대학이었는데 25년 동안 노력해서 세계적인 명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글로벌 장기적인 시각을 보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버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위 권력과 공간 권력의 민주화를 통한 인프라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 고속도로 10개를 만들자. 그다음에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하자. 그다음에 지위 권력으로서가 아니라 창조 권력으로서 2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은 독일 대학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세계 최강국이 되죠. 3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은 캘리포니아 대학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위 권력 확보를 답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 가부장 체제와 서울 독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프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우리 김학환 선생님하고 저는 동지적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우리 2007년도 20페이지 대학평준화운동본부부터 2017년도 새로운 사회체 수립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까지 계속 같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또 대선을 맞이합니다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김 교수님이 대단히 용기 있고 또 의미 있는 책을 또 이쯤에 쓰셨습니다만, 오늘 토론은 사실은 이것을 약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키는 논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소간에 날카롭게 이야기를 드리더라도 널리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 문제의식은, 항상 우리 그렇잖아요. 대학 서열 체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그 말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많지 않을 겁니다. 예, 아주 우익적인 극우적인 사고를 갖지 않는 이상 대학 서열 체제는 분명히 강제된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동의하는 사람들이, 동의는 사실 적극적 동의도 있고 소극적 동의도 있어요. 적극적 동의를 하는 사람들은 대학 서열 체제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기득권 세력이죠. 예. 이 서열 체제의 출신이거나 서열 체제를 통해서 무언가 이득을 얻고 있는 자들이죠. 근데 더 문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소극적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자신 내지는 자신의 자녀들이 서열 상위권 대학에 진입할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희망이 계속 희망 고문처럼 재생산되는 이 구조가 뭐냐?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 서열 체제는 불평등한 사회를 유지하는 기제 중에 하나라면 지배적 헤게모니로 균열을 낼 수 있는 지금 우리의 전술이냐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서울대라는 이 단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현재 대학 설치를 유지한 또 다른 위험 요소는 없는가. 저는 생산적 토론은 항상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비판적 코멘트 속에서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빠뜨리고 있는 게 이제 이 뛰어넘자, 비껴가자 입시 얘기를 살짝 비껴가시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 김학환 선생님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비껴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달 문제에 연결돼 있어요. 파워 페러가 에어가 쓴 책이 있어요. 신자유주의 인격의 탄생, 국내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그 대기업 CEO의 20% 30%가 사이코패스로 진단되잖아요. 희한한 세상이죠. 자본주의, 신자유주의가. 입시 경쟁 교육은 왜 시작되냐? 대학 서열 때문인 거고, 입시 경쟁은 아이들을 힘들게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발달에 가름합니다. 주어진 문제, 주어진 정답을 주어진 시간에 찾는 훈련, 이거 공부를 할 수 있나요?
훈련이 훈련. 알버트 아인슈타인 말은 잘 훈련된 개죠. 심하게 말하면. 문제풀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비호칭게 말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개념적 사회 능력, 학력적 문제 해결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대한민국의 노벨상 못 받겠어요. 경제는 인성을 파괴하고요. 우리가 모순이 묵도하고 있습니다. 공부 잘해서 출세한 사이코패스들이 권리 걸렸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난도질되고 있는지. 대학 서열제자 입시 경쟁 교육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시민 교육 불가능하다고. 허무적거리고 우리 스스로 기만하는 겁니다. 서울대 10개 만들려면요. 그 10개 새롭게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비판이 안 나타날까요? 혹은 그 경쟁 구도가 해소되지 않은 순례에서 발달 왜곡의 문제의 근본적인 교육학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는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학벌이나 문화자본을 획득하지 못하는 만큼 중요한 것은요. 학생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량조차를 기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서울대 가는 친구들 중요하지만 더 문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할 기초적인 항족조차 학교에서 못하고 있다는 거냐. 왜? 인성을 시키려고 그 5명 외에 나머지는 바닥에서 뭐냐. 방석갈비 있지 않습니까? 인문계보다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살아나려면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진짜 중요한 뭘까?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전인적인 우리 국민국가 구성원들이 주권 재민으로서 어떻게 성장하고 발달할 거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2004년도부터 공교육 세 판째기에서 WTO 시장반대와 그 법무민 교육이 있어. 저 그때 사무처장이었어요. 계속 얘기했더니 뭡니까? 통합 네트워크와 대학 입학 자격고사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저는 상대 평가에서 실대 평가 전환 등이 같이 되시지 않고 과연 국민 대중을 설득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대학 서열 체제 해소와 노동 존중의 문제를 이건 결합할 때가 됐습니다. 이 운동의 중심 주체는 누구여야 될까요? 저는 미중들, 기층 서민들이 한답니다. 근데 이분들이 나이 문제와 다른 걸 느껴져요. 왜냐면 우리 애가 서울대 갈 것 같지 않거든요. 서열과 경쟁은 사실은 차별을 내변합니다. 리처드 샌릿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세대를 넘나들면서 계속해서 배제의 경험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이중적 태도를 거르죠. 차별을 내면하면서 내가 저 능력을 획득하지 못한 것 10여월에 떨어지기 때문에 차를 받는 것을 내재해와요. 그리고 나보다 약간만 하지만 차별하려고 들이죠. 오천하가 쓴 것처럼 우리는 차별에 찬성하다는 20대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을 나와도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같은 일을 한다면 동일한 대우를 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우리 목표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위, 중위, 하위와 같은 서열체제 프레임을 쓰지 않습니다. 조지 레이프가 말했죠. 상담형의 프레임을 똑같이 써서는 프레임 전쟁 이길 수 없습니다. 서울대는 대학 서열체제를 상징하는 기호입니다. 우리는 이 기호를 써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사고의 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사고를 사고로 바꾼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 방식을 바꾸면, 생활 방식을 바꾸면 사고는 바뀌죠. 대졸자와 고졸자 임금 격차가 적은 북유럽, 왜 지금 선진국가 됐습니까? 마무리 좀 해볼까요? 저는 문제는 정책이 아니라 정책을 집행할 의지와 동력 아니었습니까? 최대 강령, 최소 강령, 갑자기 코민테르 퇴전 문제는 기억이 납니다. 그때 레닌이 이렇게 얘기했죠. 중요한 것은 계획으로서 전술이야. 전략과 전술은 현실에서 하나입니다. 기존의 대학 체제 해석이 논리적으로 부족하고 이해가 어려워서 안 됐을까요?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쉬운 정책은 정책의 프로파간다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입시지도개혁, 대학 정책 교육이 통진했던 경험 보십시오. 뭡니까? 둘 중에 하나죠. 정권의 강력한 드라이버 아니면 대중들의 직접 언도. 우리들 어느 하나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했죠. 대학 통합 네트워크 없고 공영함 사립 때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모든 사회개혁은 대중의 열망과 혹은 분노와 명분이 냅둡니다. 지금 우리는 그 분노의 대상을 잡고 있습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시스템, 노동을 차별하는 시스템, 인간 자체 맡은 이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 문제, 한국 문제는 서열의 문제도 있지만 사립의 문제도 있고요. 더 강력해는 국가가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대학 교육에 재정 투자 안 한다는 겁니다. 책임질 사람을 책임지게 만들면서 대중들을 결집시켜야죠.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제가 카를 마나임이 1928년에 쓴 책 중에 문제, 세대 문제 최근 읽었습니다.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세대 위치를 갖고 세대 안 만들어진다. 그 시간에 같은 시대 태어난다 세대 되지 않냐. 세대가 되려면 역사적 순간을 구성하는 사회적 정신적 흐름들을 참여한다 얘기합니다. 경험이죠. 참여죠. 우리 경쟁 속 우리 아이들은 계속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차별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MZ세대랍니다. 이제 넘어갑시다.
마을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연대하고 협력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우리 학창시절에 갖는 세대를 만들어 봅시다. 이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대학서열 체제 입시 경쟁교육 해소입니다. 오늘 이 토론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물꼬와 사고의 전환을 만들어내시지 섭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핵심이 서울대라는 렛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본질적 문제의식은 이미 오래전에 제안한 것처럼 지역 서울대 포함한 10개 국공립대학 네트워크, 권역대학 거점대학 정말 서울대를 가지 않아도 내 가까운 데에서 내 삶이 윤택하는 그런 세상 같이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학력이 높을수록 능력주의를 받아들이고 집안의 가정 환경이 낮을 경우는 그걸 쉽게 동의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51%는 그 차별에 동의하지만 나머지 48%는 차별 동의할 수 없다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부풀리는 조중동과 같은 언론에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실제 대중들은 분노하고 있어요. 문제는 도화선이죠. 문제는 그들을 직접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노동운동이 그 지도력을 상실했어요. 지금. 근데 새로운 지도력이 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건 우리 일상의 문제죠. 생태의 문제, 지역의 문제,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민주주의가 지금 만들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정치적 국면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가 운동하는 사람들의 과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거고 이 사회를 바꾸는 중요한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2005년, 2006년 칠레는 전 세계 펭귄 혁명이라는 것으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펭귄 혁명은 1980년도부터 시작된 칠레의 신자유주의, 특히 교육 분야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만들어낸 학생들의 핍박과 그다음에 억압적인 상황, 그리고 낮아지는 질, 그리고 양적은 안 하지만 실제 아무것도 학생들한테 제공해주지 못하는 공공성의 허약함,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고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50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오죽했으면 펭귄 혁명이라고 했겠습니까? 대학생들요?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질 높여달라고 하는 요구였었습니다. 사진 한번 찾아보시죠. 구글에 보시면 펭귄 혁명, 칠레 하면 이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년이 지나서 이 세대, 즉 펭귄 혁명을 만든 세대가 칠레의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내가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혁명이 왜 안 일어나냐고 우리 김누리 교수님 질문하셨죠?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김태정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부 잘해서 출세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욕망하는 한국 사회의 교육 현실이, 그리고 이런 일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개인적인 욕망을 분출하고 또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교육이 수단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다시 혁명이 일어나기에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한테도 이런 혁명이 일어날까요?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억압과 압박 속에서 자기의 인간다움 그리고 인간성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좀 더 민주적이고 또 우리다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교육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여기에 참여하신 분, 그리고 오늘 발표와 토론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10개? 서울대 10개보다 훨씬 더 좋은 방안들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걸 위한 의지와 동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고,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득권 세력이 하지 않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그리고 시민이 함께 움직여 나가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되는 거고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